안녕하세요. 옛날 뉴스긴 합니다만은 저축왕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끔씩 나타납니다. 뭐 저축의 90% 월급의 90% 이상을 저축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 확실한 건 이분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 겁니다. 저렇게 저축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삶이 물샐 틈 없이 아주 세밀하고 탄탄할 거다라는 거죠. 아마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독한 사람이죠. 독기 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뭐 사람이 남들 좋은 옷 입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지내는 거 보면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주변을 둘러만 봐도 전부 다 명품 가방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고 뭐 멋있는 슈트 그리고 뭐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호텔에 가서 뷔페 한두 번은 먹어봤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인스타나 카카오에 사진으로 올리는 이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뭐 착실하게 저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죠. 자신의 옷차림이 뭐 흐름하든 아니면 매일같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든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남들이 비싼 10만 20만원짜리 식사에 관심 가지고 부러워할 때 이런 저축왕들은 그런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돈 쓰는 것들을 매우 그러면 악착같이 줄이느냐? 아니죠. 정말 써야 될 때는 쓰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건 뭐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레 나도 모르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럽죠?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돈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빚 냅니다. 빚. 대출을 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빚을 내면 그 빚을 갚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잘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뭐 3천만 원을 모았다 쳐보자고요. 4천만 원 모았다고 쳐보자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 너는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쭉 다녀라. 대신에 그동안 너희 부모가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만들어준 등록금이니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 뭐 그런 설명들을 꼭 해야겠지만 그냥 헝청망청 우리 집 부자네 우리 집 괜찮네 이러면서 나 몰라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축을 한다. 아마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고생해서 모은 돈을 쉽게 탕진할 일은 없죠. 아마 확실한 건 일상생활이 좀 더 착실하고 성실하게 지냈을 거다라는 거죠. 월급을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300만원 받고 넓으면 넓수록 저축 금액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더 착실하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저런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깨우쳐야 합니다. 뭐 보면 뭐 저축왕 얘기해가지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매우 잘 알려진 연예인 있죠. 전원주라고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죠. 휴지 한 칸도 쪼개 쓰는 저렴왕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삶을 착실하게 지내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함부로 투기를 하느냐? 뭐 투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책임지고 사는 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저축을 해서 돈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그렇게 살면 그냥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무언가를 축적하는
그런 태도, 마음가짐이 갖춰지기 때문인 거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 5천원, 만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만원이 없어서 5천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뭐 5천원으로 고작 뭐 한다라고 5천원 들고 슈퍼 가면 과자 한두 개 사면 끝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5천원을 가지고 정말 가슴에 품고 안 쓰고 또 안 쓰면서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 5천원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과자 하나 사고 끝낼 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아주 귀중한 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이 허투루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투자가, 많은 투기가 난무하고 지름길, 빨리 되는 법,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저축은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죠. 한심해 보이고 재질이 공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재질이 공상처럼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멀리 가고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오카 소아치의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가 나옵니다. 그는 오다 노부가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를 제패했습니다. 그가 그 소설에서 나오기는 뭐 항상 검소하게 살고 항상 자신의 처지보다 더 못하게, 그리고 자신의 처근 가신들과 함께 항상 소비를 덜하고 짠돌이처럼 굴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평상시 때 최대한 적게 쓰고 검소하게 지내는 걸 일상생활에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국정 운영을 아주 검소하게 아주 물잘등 없이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집안에 저축을 해놓고 비상금을 축적해 놔야 되죠. 그래야 그 비상금이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질 때 언제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아주 적게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날 국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군인들도 저축붐이 불었답니다. 군대에 가 있는 군인들이 받는 월급으로 저축하는 비율이 50%다, 60%다, 70%다 이렇게 되게 높아져 가고 있답니다. 요즘 20대 청년 군인들도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나라 일본에서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녀서 건강도 챙기면서 교통비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거품 붕괴, 잃어버린 30년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식과 부동산과 자산시장에서 투기를 이용해서 쉽게 돈 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적자가 나고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자산 기반을 탄탄하게 해놓고 또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집도 없고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을 한다, 부동산을 한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사실상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봐집니다.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마음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티나지 않게 조용히 저축하는 저축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그런